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루닛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앤숄더 패턴은 기술적 분석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추세 전환 패턴입니다. 자, 이 패턴이 나타나면 주가가 기존의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루닛 같은 경우는 앞서 헤드앤숄더 패턴의 쓴맛을 이미 봤던 종목입니다. 자, 여기 있죠. 이렇게. 그리고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헤드앤숄더 패턴은 3개의 고점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왼쪽 어깨 그리고 머리, 오른쪽 어깨 3개의 고점으로 구성이 되고 지지가 수렴되는 자리를 넥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루닛에서 보자면 자, 요때는 여기가 넥라인이고요. 3개의 고점,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그리고 현재로 보면 여기가 넥라인,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자, 이 패턴이 나타나면 매수세가 줄어들고 매도세가 강해집니다. 자, 무슨 주식 패턴 하나가 나온다고 주가가 하락하냐, 말이 되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말이 됩니다. 자, 주식의 호재, 기업의 사업 현황을 떠나서 주가는 세력을 포함한 투자자들이 만드는 거죠.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대표적인 하락 패턴이 교과서처럼 나왔다면 매수세는 당연히 위축되고 매도 심리가 자극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사진 않고 팔고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헤드앤숄더 패턴 같은 하락 패턴은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리스크가 생겼는데 외면한다고 주가가 상승하진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찾아다닌다면 내 주머니만 가벼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넥라인은 여기 선거놓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인데 현재 이 자리를 저항으로 두게 됐습니다. 헤드앤숄더 차트 패턴이 완성이 된 거죠.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자, 보통 매도 타점은 자, 여기 이렇게 나와있죠. 넥라인에 접근했을 때입니다. 이제 강력했던 지지가 되는 넥라인인데 원래는 이 자리가 무너지면 이제 강력했던 지지는 강력한 저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항을 목격하면 손절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렇게 매도세만 나오면서 주가가 쭉 하락하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자, 이전이었다면 이 왼쪽 어깨에서 저항이 되던 자리, 이 자리에 부딪혔을 때, 이 자리에 저항이 되는 것을 확인했을 때 먼저 매도를 했겠지만 현재 주가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면 되느냐? 안 됩니다. 이제는 손절이더라도 손절 타이밍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와 있는 건데 이 꼴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당시에도 헤드앤숄더 차트 패턴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1년 정도의 하락이 있었죠. 물론 요때의 상승세와 요때의 상승세는 좀 다릅니다. 규모가 조금 다르죠. 대충 봐도. 그렇기 때문에 상승폭이 이때보단 작았기 때문에 하락폭도 당연히 이때보단 작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왜냐면 전환사채 오버행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전환사채는 전환 청구 가능일이 5월 4일입니다. 자, 근데 달력을 보게 되면 자, 5월 4일 주말입니다. 일요일. 자, 근데 권리공매도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공매도. 신주가 상장되기 2거래일 전 신주를 미리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건데요. 자,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을 제외하면은 4월 1일이죠. 아, 4월이 아니라 5월 2일, 5월 1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때가 권리공매도 날인데 자, 보시면 또 이게 근로자의 날입니다.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은 보통 회사별로 휴일이 될지 안 될지 정해집니다. 유급 휴일을 주거나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 근무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로자의 날 주식장 휴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국내 증권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주식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을 열 경우에는 업무상 은행 거래가 필수적인데 은행도 휴무기 때문에 국내 근로자의 날 주식장은 휴장을 하게 되고 국내 주식은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휴장으로 거래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거래일 저는 4월 30일 수요일이 되는 거죠. 자, 전환사채 신주가 언제 상장되는지, 권리공매도가 언제 되는지 잘도 꼬아놨습니다. 자, 개인들의 대처가 미흡하길 바라는 거겠고, 개인들의 대처가 미흡하길 바란다는 것은 높은 확률로 전환 청구가 가능하게 되면 빠르게 엑시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겠죠. 루닛은 오버행 리스크를 지고 있는 겁니다. 신주의 규모는 기존 주식 총수의 10%나 되죠. 10.52%.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헤드앤숄더 패턴의 넥라인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자, 이게 무너지면 지금부터 하락 시작이라는 겁니다. 전환사채 신주의 오버행 리스크, 신주 분량이 소화되기 전까지 지금의 자리를 넘는 일은 극명한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가진 리스크가 해소되어야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고 기업이 가진 호재에 눈길이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매수세가 들어오려면 예정되어 있는 리스크 두 가지부터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 세력도 전환사채 오버행 리스크를 보겠죠. 전환사채 같은 리스크는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신주 오버행 리스크 직전 엑시트하기 위해서 이런 데서 주가의 급등을 만들어내고 현재 엑시트하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여기서 평단이 또 높아졌겠죠. 자, 그리고 신주의 권리를 받을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개인들이 평단이 높은 게 좋을 겁니다. 왜? 신주가 발행되기 직전에는 주가가 발행가액보다는 높을 겁니다. 그래야 1년간 묶어뒀던 비용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니까. 자, 발행가액은 54,892원. 지금 이 빨간색 선 그어놓은 요 자리가 발행가액입니다. 자, 신주가 상장되기 직전 넥라인을, 지금 가장 중요한 요 넥라인을 돌파하는 듯한 그림을 연출할 겁니다. 헤드앤숄더 패턴이 깨졌다 라는 걸 목격하게 해서 개인들의 수급이 몰리게 한 뒤에 엑시트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기존 총 주식수의 10.5%입니다. 자, 이만한 물량을 받아줄 매수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매수 주체를 모집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주가 상승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걸 목격하게 되면, 그리고 상당히 강력한 저항이 될 요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목격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함정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큰 자리별로 대응책을 세워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 텔레그램방에서 매도 타점에 대한 디테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기재해 뒀으니 참여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물론 재료가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근데 이렇게 하락이 명확할 때 주식은 기대감이다, 나는 기다린다, 이건 멍청한 짓이라는 겁니다. 근거 없는 도박이라는 겁니다. 하락의 근거들이 줄비한데, 아 몰라, 나는 주식은 기대감이랬어. 네, 언젠가 리스크가 해소되고 오르겠죠. 근데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 4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된다고 엔비디아처럼 오르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응을 해야만 할 때, 내 자금 손실을 줄이려면, 내가 도박이 아니라 투자라는 것을 하고 있다면 지금은 손절이더라도 대응할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재료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자, 루닛 인사이트가 기대가 되는 것이, 자, 일단 암 발병 여부는 AI가 없어도 가능하죠. 자, 근데 발병 위험성이라는 것은 AI가 열어주는 새로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기는 하죠. 항암보다 중요한 것이 발병 위험성입니다. 자, 암이라는 것들은 대체로 초기에는 별거 아닌 수술로 제거가 가능한데 대부분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초기 증상이 없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병원을 가면 이미 늦은 상태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막상 병원을 가도 남은 주어진 시한부 인생에 생명 연장이나 통증을 줄여주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암 발병을 예측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가고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을 떼듯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용종도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악성 용종을 냅두면 대장암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는 주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용종을 포착하고 제거해서 용종을 별거 아닌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대장암이 된다는 걸 예측을 하기에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루닛 인사이트 리스크가 암발병 예측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에 맞는 관리를 받게 될 겁니다. 그죠? 병원도 방문해서 미리 사전에 제거를 한다든지 식이 습관이나 운동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한다든지. 자, 루닛 인사이트 리스크는 향후 1에서 5년, 최대 6년까지라고도 하죠. 이내에 이제 유방암에 걸릴 위험성을 예측하는 솔루션인데, 자,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면 대장 내시경의 용종처럼 유방암도 조기에 대응하기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작지 않죠.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이 건강검진에 큰 의미로 자리 잡혀 있는 것은 조기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이기에. 자, 그리고 개인별로 최대 6년 전부터 유방암이 발생할 가능성을 알려준다라는 것은 유방암에 대한 치료제 개발 하는 기업들이 있죠. 치료제 개발. 자, 그리고 동반 진단을 검토하는 빅팜이나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임상 단계부터 임상 참가자 선별 과정에서부터 협업할 필요성을 어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방식은 다르지만 루닛스코프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게 상용화 된다라고 하면 이제 빅팜들 러브콜이 쇄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상 성공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검진에서 끝나는 이슈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다시 돌아오면 이제 분명 재료는 좋은데 현재 주가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헤드앤숄더 패턴이 진행 중인데 보시면 헤드앤숄더 패턴의 이 손절 타이밍으로 꼽히는 넥라인에 닿았습니다. 닿은 걸 넘어서 이제는 자세히 보시면 저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하루 오늘 1일차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자리는 지지가 상당히 강력한 자리였던 만큼 여기서도 수차례 지지가 되죠. 이런 식의 지지가 상당히 강력했던 만큼 상당히 강력한 저항이 됩니다. 돌파 시도가 있어도 계속 이 자리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누가 뭘 말하지 않아도 개인들의 수급이 몰릴 정도의 강력한 호재가 있어야 패턴이 파괴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헤드앤숄더 패턴이 정해진 법칙처럼 무조건 가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패턴이기도 하고 패턴이나 차트 등의 지표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패턴에는 매도 심리가 자극되고 매수 심리는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 투자자들의 투심이 하나둘 모여서 결국 헤드앤숄더 패턴을 완성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개인들이 매도에만 집중하고 있고 기대감이 크게 살아날 정도의 재료가 새롭게 생겨나지 않는다 라면 매수세가 늘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 가는 거고요. 텔레그램방에서 대응의 디테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에 따라서 매도 타점을 말씀드려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들었으면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나가지 않던가 우비나 우산을 챙기든가 야외 일정을 실내 일정으로 변경하든가 해야겠죠. 일상에서는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적용하는 것 뿐입니다. 자, 루닛도 비가 온다는 두 가지 소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세력의 엑시트에는 매수 주체가 필요합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그들도 매도하려면 매수자가 있어야겠죠. 그 매수 주체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주가 반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여타 종목들에서 폭락하는 악재에도 기술적 반등이 발생하는 이유죠. 그 단기 반등을 활용해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단기 반등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분할 매매가 가장 리스크가 적고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각각의 자리에서의 근거와 분할 매도, 분할 매수 타점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텔레그램방 링크를 기재를 해뒀고요.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리고요. 개별 종목 대응 이외에도 루닛 대응 이외에도 추천 종목이나 검색기 설정법, 종가 매매 꿀팁 등 여러가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